이번 시간에 진행할 내용은 경우의 수, 그리고 순열입니다. 전부 다 중학교 거에서 배웠던 거예요. 경우의 수라는 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세는 걸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이때 그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사건이라고 말하고, 사건이란 게 일어났을 때 관측 또는 내가 시행해서 나오는 그 결과물을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은 중학교 2학년 때 했다시피 직접 세는 거, 하나하나 나열한다는 거죠. 나열을 해서 직접 세는 것과 나열한 것을 바탕으로 더해서 구하는 것, 나열한 것을 바탕으로 곱해서 구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직접 세는 거니까 의미 없고요.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은 어떻게 다르냐,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때, 또는이에요. 또는 일어날 때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는 거,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구한다는 거죠. 이때 주의할 건, 이 또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더하는 거긴 한데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중복되는 경우는 빼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또는이라는 연결사로 사건을 A와 B가 연결된다면 두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지만, 중복이 일어났을 때는 중복해서 세는 건 안 되니까 빼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합의법칙입니다. 그럼 고배법칙은 뭐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시간상 동시가 아니라 연달아 또는 연이어 일어나는 상황을 구할 때 곱하기로 경우의 수를 세준다는 거죠. 곱하기로 구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합의법칙이라는 거, 그러니까 직접 세는 건 간단하죠. 주사위 굴려요. 주사위 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는 몇 개? 6개다.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직접 세는 거죠. 맞아요. 근데 주사위를 굴려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배수 나올 수 있는 게 2, 4, 6, 3개, 3의 배수 3, 6, 2개. 그래서 그 둘을 더해준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야? 2의 배수와 3의 배수에 공통인 애가 있죠. 누구? 6의 배수. 6. 걔는 겹치니까 빼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고배법칙은 뭐냐? 주사위를 한 번 굴리는 게 아니라 두 번 굴려서 첫 번째에 2의 배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거죠. 1회, 2회. 그럼 2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거 3개,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거 2개. 그래서 곱해서 6개. 이렇게 구한다는 게 고배법칙입니다. 이 고배법칙을 조금 더 장황하게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순열이에요. 말은 이렇게 하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하고, n개 중에 r개를 뽑아 나열했다라는 표현을 순열, 영어 단어 permutation을 따서 NPR이라고 쓰며, n과 r은 좀 작게, p는 좀 크게 쓰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 순열은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다섯 명이 달리기 하는데 1등과 2등을 차지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구해달라. 1등이 될 수 있는 애는 5명, 2등이 될 수 있는 애는 누군가 한 명이 1등이 되면 남은 4명 중에서 2등이 될 수 있겠죠. 연달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따라 곱하기를 구해주는 것. 5개 중에 2개를 골라 나열하는 것. OPE라고 표현하며. 그래서 NPR이라는 건 이 아이디어 중학교 때 했죠. 곱의 법칙으로. n부터 r개를 곱한다는 표현으로 OPE는 5부터 2개 차례대로 숫자가 작아지면서 2개 곱해서 나오는 게 NPR이다. 그럼 이 n부터 r개 곱한다는 걸 문자로 쓰면 어떻게 하냐? 하나씩 줄어 들어가면서 쓰는데 그럼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n-r 플러스 1입니다. 이걸 해석을 잘 못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n-r 플러스 1이라는 말이 n에서 r-1을 뺀다라는 표현입니다. 뭔 말이냐면 10부터 5개면 맨 마지막 누가? 10, 9, 8, 7, 6 얘가 마지막이죠. 맞아? 10부터 5개 세면 10, 9, 8, 7, 6이잖아. 근데 얘를 우리가 10과 5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야. 내가 n부터 r개를 곱한다는 게 NPR이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 n과 r로 표현을 할 거냐. 이 6이라는 건 10에서 5를 뺀다고 6이 나와? 아니잖아. 5에서 1 뺀 걸 뺀 거잖아. 그쵸? 그래서 n에서 r-1을 뺀 거. 그게 n-r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것만 기억해줘도 괜찮다는 거죠. n부터 r개 곱한다. 자, 근데 이 n부터 r개 곱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를 이용해 표현을 하니까 어때?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조금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요. 그 결과 등장하는 게 계승, 팩토리얼입니다. 느낌표죠. n 팩토리얼이라는 건 1부터 n까지 곱한 것으로서 1 팩토리얼은 1. 특이하게 0 팩토리얼도 1이라고 약속을 했을 때 NPR이라는 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깔끔하죠. 얘보다는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고, 그쵸? 이게 순열입니다. 그래서 npn이라는 건 n부터 n개 배열하는 거라 그냥 n 팩토리얼이고요. np0이라는 건 n부터 0개 나열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이미지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그냥 1이다. 왜냐면 n-0 팩토리얼이 n 팩토리얼이고 그걸 나누기 n 팩토리얼 하니까 1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경우의 수와 순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사실 뭐 성질이라고 할 만한 건 많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문제를 읽고 내가 직접 세는 게 나을지 합의 법칙을 쓰는 게 나을지 곱의 법칙을 쓰는 게 나을지를 고민하는 건데 순열이라는 건 말했다시피 곱의 법칙의 일환이므로 굳이 NPI라는 거 쓰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뭐라고? 얘 다음에 나올 조합이라는 애와 구분짓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조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078번부터) 볼게요. 끝났어요, 개념은.
1부터 100까지 중에서 2와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2와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2로 나누어 떨어진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2의 배수.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뭔 말이에요? 5의 배수. 내가 원하는 건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걸 찾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아이디어긴 한데 여러분이 현재로서 알아둘 건 내가 원하는 건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 찾는 거잖아. 맞지? 이거를 수학에서 훗날 배울 건데 그리고 이거에 반대를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2의 배수가 아닌 걸 찾는 것보다 2의 배수를 찾는 게 쉽거든. 그래서 전체에서 반대를 뺄 건데 반대라는 건 그럼 뭐라고 해석하냐? 2의 배수와 2의 배수가 아니다. 그리고 5의 배수가 아니다잖아. 그치? 이거의 반대는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학적으로 그리고의 반대는 또는이에요. 알았죠? 그리고의 반대는 또는이고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입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생략하죠. 자, 그럼 전체는 100개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2의 배수 몇 개 있어요?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까지 반대. 1부터 100까지. 2의 배수 몇 개? 50개죠. 5의 배수 몇 개예요? 20개죠. 근데 그걸 그냥 더한 걸 빼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2의 배수와 5의 배수 또는 이라고 했으면 이 둘의 공통 부분은 빼줘야 돼요. 공통 부분이 뭐죠? 그래서 10개는 빼줍니다. 그래서 답은 40. 그리고의 반대는 또는이에요. 알았죠? 이거 주의해줘요.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예시만 들어볼까요? 이거의 해가 뭐예요? x는 1 또는 x는 2죠. 맞아요? 맞아? 그러면 얘 반대는 이거죠. 얘 해는 뭐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야? x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다. 맞죠? 반대로 바뀌면서 또는도 뒤집혀요. 알았죠?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거 오면 갑자기 왜지? 이런 생각을 해요. 논리적으로 당연하다는 거 그냥 받아들여주기 바랍니다. (1082번) 주사위 AB가 있대요. 거기서 나오는 눈을 A와 B라고 할 때 Y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 더하기 1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거.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점이 없다, 즉 근이 없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얘랑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쵸? 제곱 마이너스 4ab이라서. 근데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뭐예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 결론적으로 얘 넘기면 4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기본은 뭐라고? 직접 세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그냥 직접 세면 됩니다.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a랑 b는 1부터 6까지 있어요. 그 두 개를 뺀 거의 제곱이 4보다 작다. 세는 거예요. 셀 때는 웬만하면 순서를 지켜서 해주세요. a가 1이라고 할 때 b가 나올 수 있는 건 1부터 6까지예요. 그 중에서 4보다 작도록 하는 b는 누구 있어요? 1 대입하면 4보다 작죠. 2 대입하면 4보다 작죠. 3 대입하면 4가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1, 2 두 개가 있어요. 2를 대입하면 1, 2, 3 되고요. 4 안 되죠. a가 3이라면 2, 3, 4가 되고요. 1과 5는 안 됩니다. 4일 때는 3, 4, 5. 5일 때는 4, 5, 6. 6일 때는 5, 6. 총 몇 개?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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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16개. 직접 세는 거예요. 알았죠? 진짜 직접 세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까지는 그냥 사실상 거의 웬만하면 직접 센다 생각해주면 되죠. A에는 1부터 5까지 있고요. B는 1부터 7까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홀수가 되는, 여기서 나온 걸 A, 여기서 나온 걸 B라고 할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이 홀수가 되는 걸 찾아달래요. 자주 나오는 주제라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는데, 두 개를 더해서 홀수라는 말은 홀수가, 두 개를 더해서 홀수란 말은 홀수가 홀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으므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두 개밖에 없으므로 실제로 더해서 홀수가 되어 있는 경우는 홀짝이거나 짝홀인 경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홀수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맞죠? 자, 여기서 홀수 나오고 여기서 짝수 나오는 경우에서, 여기 홀수 나오는 경우에서 3개, 짝수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3개, 연달아 나와야 되므로 곱하기 하면 9. 짝수 나오는 경우에서 2개, 홀수 나오는 경우에서 4개, 곱하는 하면 8. 얘와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둘은 더하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홀수가 나오고 짝수가 나와야 제곱의 합의 홀수인 거니까 연달아 나오는 거라서 곱하기. 연달아 나오는 게 아니면 얘가 홀수이면서 얘가 짝수일 수는 없잖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건 더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흔히 말해서 케이스를 나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죠?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요? 어떻게 세요? 뭐라는 거야? 약수의 개수. 지수 더하기 1의 곱이 약수의 개수죠.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 더하기 1의 약수의 개수. 곱이 약수의 개수입니다.
540이라는 거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적당히 거듭제곱 외워주길 바라고 540은 27 곱하기 20인데 얘 2의 3의 세제곱이죠? 20은 4 곱하기 5죠. 거꾸로 나눗셈 해도 괜찮긴 한데 너무 중딩틱하지 않니? 그쵸?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길 바랄게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짝수의 개수. (3의) 배수 개수를 물어봤는데 사실 짝수의 개수랑 3의 배수 개수가 뭔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짝수의 개수라는 것 자체가 2의 배수 개수입니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거야. 2의 배수랑 3의 배수 어떻게 셀래? 라는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약수들 중에 약수라는 건 야, 묻자. 약수의 개수가 왜 지수 더하기 1의 곱이니? 약수의 개수가 왜 지수 더하기 1의 곱이야? 야, 종졸. 너. 예비졸. 야. 교과서에 다 나오는 걸 설명 못하면 어떡하냐. 어? 그쵸?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제 당부해주고 싶은 건 야, 네 교과서에 있는 건 알아야 되지 않니? 그치? 교과서에 있는 것 정도는 교과서는 잘 읽어봐요. 알았죠?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쨌든 중학교 때도 그랬겠지만 학교 교과서 잘 안 읽거든? 그게 지금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알았죠? 풀 수는 있을 텐데 설명을 못하죠. 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딱 그냥 요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학교 시험은 어쨌든 이만큼 파트 중에서 이만큼만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딱 그만큼에 대해서만 내가 설명하는 걸 따라할 수 있으려고 해야 돼요. 그 정도 되면 1등급 나옵니다. 딱 이거 설명해줘 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잖아? 그럼 1등급 떠요. 어떤 문제든지 할 수 있으면. 물론 이제 최고 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 문제, 그런 건 힘들 수 있거든? 근데 센 교과서 이것만 다 설명할 수 있잖아? 그 정도 뜨면 1등급에 가까워져요. 진짜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해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교과서 수준으로. 물론 그거보다 더 빠르면 좋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어요. 10이라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3인데 얘의 약수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2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 3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의 약수는 1 곱하기 1, 2 곱하기 1, 1 곱하기 4,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4 이렇게 딱 12개 있다, 6개 있다는 거죠. 뭐? 그럼 여기에 있는 가로가 뭐야? 지수에다가 더하기 1 한 것만큼 있죠. 세로가 얼마야? 지수에다 더하기 1만 한 것만큼 있죠. 그래서 6개인 거예요. 그래서 지수 더하기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수라는 건 각각의 소인수가 3 몇 개 들어갈까? 2 몇 개 들어갈까? 5 몇 개 들어갈까? 그걸로 만드는 게 어쨌든 약수인데 약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0개, 1개, 2개냐 0개, 1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곱하기로 다루는 거다라고 이제 해서 곱의 법칙 파트에서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그쵸? 자, 그럼 2의 배수라는 건 뭐냐면 방금 말했죠. 그러니까 약수의 약수라는 건 이 소인수들 중에 누가 나올 건지, 누가 이제 포함될 건지에 따라서 약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건데
2의 배수란 건 2가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의 배수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3의 세제곱 2, 5라는 것은 포함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얘만 있으면 무조건 2의 배수니까. 그럼 내가 따지는 2의 배수는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세주면 되는 거라 4 곱하기 2 곱하기 2 16개가 되고, 동일하게 3의 배수는 3이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를 의미하며,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18개가 되고,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 둘을 더해달라고 했으므로 답은 34가 되겠죠. 약수라는 게 각각의 소인수를 안 내냐, 한 개 내냐, 두 개 내냐, 세 개 내냐, 이런 식으로 몇 개씩 낼 수 있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랑 비슷한 주제가 바로 뭐냐면 1093번에 돈을 내는 방법이에요. 10,000원짜리가 2개, 5,000원짜리가 2개, 1,000원짜리가 3개 있는데 얘네로 낼 수 있는 지불 방법의 수는, 결론적으로 묻는 거야. 지불 방법이라는 건 10,000원짜리 몇 개 낼래? 5,000원짜리 몇 개 낼래? 1,000원짜리 몇 개 낼래?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10,00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3개입니다. 0개, 1개, 2개. 5,0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도 0개, 1개, 2개. 1,0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낼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00원짜리를 내거나 5,000원짜리를 내거나 1,000원짜리를 낼 때 모조리 다 0개, 0개, 0개를 내는 경우는 사실상 0원을 제시하는 거고, 문제에서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라고 했으므로 빼기 1을 해서 35개라고 써줘야 됩니다. 이게 지불 방법의 수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지불 방법의 수를 묻진 않았죠. 얘 설명한 거는 위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설명한 거고요.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불 금액의 수입니다. 이 문제에서 진짜 원하는 건 지불 금액의 수죠. 이거 모르면 위에 문제들을 못 풀어서 알려준 거예요. 이 문제랑 상관이 없어요. 그럼 지불 금액의 수는 뭐냐면, 그래서 낼 수 있는 돈 얼마냐는 거야. 제일 적은 돈은 1,000원이죠. 맞아. 제일 많은 돈은 얼마야? 얼마 있어 얘 지금? 33,000원 있잖아. 낼 수 있는 거 33,000원까지 낼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실제로 낼 수 없는 돈이 있어요. 4,000원 낼 수 있나요? 이 돈으로? 못 내죠. 못 내잖아? 그럼 4,000원 못 내죠? 또 뭐 누구 못 내요? 9,000원 못 내죠? 13,000원 못 내죠? 14,000원 못 내죠? 19,000원 못 내죠? 24,000원 못 내죠? 29,000원 못 내죠? 그래서 6개를 빼줘야 됩니다. 33개에서 6개 뺀 값 27개. 이 문제는 이게 답이에요. 지불 금액의 수는 그냥 직접 세는 게 낫습니다. 그럼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라는 표현이 왜 이런 다름을 유도하냐?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중복되는 게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지불 방법이라는 건 10,000원과 5,000원짜리 2개를 같지 않다고 보는 게 지불 방법이라면, 지불 금액의 수는 10,000원이든 5,000원짜리 2개는 결국은 10,000원이지 않냐. 그러니까 중복은 하나로만 세라. 이게 이제 지불 금액의 숫자죠. 그러니까 중복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직접 세라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풀이는 없냐, 직접 센 거밖에 없냐 라고 해서
다른 풀이를 고안했어. 근데 그 고안한 게 그렇게 막 엄청 빠르고 이러진 않아요. 직접 생긴 게 나쁘진 않아서. 그래도 설명을 할게요. 지불하는 금액의 수의 문제가 뭐라고?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관련을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돈이 중복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문제라면 중복되는 경우를 없도록 만들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10,000원짜리가 5,000원짜리랑 겹치는 게 문제잖아. 그치?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반으로 쪼개요. 그럼 뭐 어떻게 되죠? 10,000원짜리 반으로 쪼개서 가져가면 어떻게 죠? 5,000원짜리 2개 주죠. 즉 얘를 바꿉니다. 5,000원짜리 6개랑 1,000원짜리 3개로. 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돈은 5,0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7개, 1,0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4개. 근데 둘 다 0원은 내면 안 되니까 빼기 1 하면 27개. 그냥 곱하기로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겹치는 돈을 쪼개자 라고 하는 게 풀이 방법이에요. 직접 쓰는 게 낫지 않니?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치? (1096번) A, B, C, D 길이 2개, 3개, 2개, 3개. 문제에서 여기에서 길을 n개를 추가한대요. 그 n개를 추가해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총 90개가 되길 바란대. 근데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원래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 길이 생기면서 이렇게 가도 좋고 이렇게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럼 길을 어떻게 세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곱하기를 할 건데 A에서 B로 가는 게 2개, B에서 C로 가는 게 3개. A에서 D로 가는 게 3개, D에서 C로 가는 게 2개. 자, A에서 B로, B에서 D로, D에서 C로 가는 거. 맨 처음 2개, 그 다음 N개, 그 다음 2개, 그래서 4N개. A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는 거 3개, N개, 3개. 다 더한 것은 12 더하기 13N이고 그게 90이라는 건 N이 6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좀 간단했죠.
자, A, B, C, D, E 색칠하는 건데 이웃하는 영역은 다르게 색칠해달라고 했어요. 5가지 색으로 칠한다고 했는데 모두 다 사용한다는 말은 없었고 중복해서 사용해도 괜찮다 했으니까 뭐 한 색깔 3가지로만 칠해도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칠하는 건 어쨌든 이웃하는 거랑 다르니까 우리가 A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칠해간다고 할게요. 자, A에 칠할 수 있는 게 5가지를 칠할 수 있겠죠. 맞아요? 색깔을 볼까요? 다섯 개 있어요. A에 5개 중에 하나를 칠했죠.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4가지죠. 맞아요.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이 2개 안 되니까 얘죠. 자, 지금부터 쓰지 마요. 맞아요. D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D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누구랑만 다르면 돼요? 이 둘이랑만 다르면 되는 거 보여요? 맞아? 맞아? 그럼 얘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야? 3개죠. 그래요? 얘 셋이라고 썼어요. 그럼 2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죠? 몇 가지야? 보라색, 파란색이랑만 다르면 되잖아.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3가지 칠할 수 있죠. 맞아요? 확인할 수 있어? 자,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이렇게 곱했다는 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오더라도 다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색깔이 중복됐잖아? 좀 특이한 것 같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 파란색이 아니라 이 D를 노란색으로 칠했다고 해. 자, 그럼 2가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죠? 지금 여기 중에서 2로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야? 파란색 돼? 안 되죠. 노란색 돼? 안 되죠. 보라색 돼? 안 되죠. 2개밖에 없습니다. 달라지죠? 맞아?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색깔이 오냐에 따라서 이 둘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얘랑 붙어있는 이 둘이 얘랑 붙어있는 게 이 3개잖아? 근데 이 둘은 서로 이웃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색깔이 같든 다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의 색깔이 같다면 아까처럼 파란색으로 같다면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3개가 되지만 지금처럼 다르면 얘는 이 3개랑 모두 달라야 되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게 2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곱의 법칙을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엔. 그래서 나눠줘야 돼요. B와 D가 같냐? B와 D가 다르냐? 이렇게 표현할게요. 인접한 영역끼리 붙어있다는 거죠. 인접하지 않을 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랑 붙어있는 둘은 서로 붙어있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뭐 천천히 하면 A 고를 수 있는 거 5개, 4개, 얘는 3개죠. 근데 D가 둘과 붙어있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둘이 똑같대. 그럼 사실 얘는 고른 거죠. B와 D가 같다라고 했으므로 이 둘은 이미 같은 거라서 얘는 B가 선택하자마자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마자 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끝. 그런데 E는 지금 여기가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사실상 2개의 색깔과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를 칠할 수 있게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기를 하면 180이 됩니다. 자, 근데 B와 D가 다르다면 여기까지는 똑같죠? D가 이 둘과만 이웃하고 있지만 B와도 다르다는 거야. B와 다르다면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3가지랑 달라야 되니까 2가지만 고를 수 있고요. 그러면 얘가 파, 보, 노 이렇게 돼 있으면 2가 고를 수 있는 것도 2가지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240까지가 되고 둘을 더한 값은 420까지. 학교 시험은 그래서 보통 얘가 나옵니다. 뭐 1097번, 1098번 이건 그냥 중학교 수준이라서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형태가 등장한다는 거죠. 수형도라는 건 그냥 이렇게 짝대기로 이어서 그린다라는 걸 수형도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쓰는 걸 수형도라고 합니다. 짝대기로 이어가며. (1, 2, 3, 4를) 배열을 할 때 첫 번째 오는 건 A1, A2, A3, A4라고 나열한대요. 근데 문제에서 AI가 I가 아니라고 말을 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1 오지 말아라, 여기에 2 오지 말아라, 3 오지 말아라, 4 오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규칙을 지키면서 나열하라는 거고, 대표적인 직접 나열해야지 풀 수 있는 주제입니다. 나열하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나열할 수 있어야 된다. 흔히 말해서 그냥 보기에서 한 20 이하다, 이 정도면 그냥 직접 나열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420은 나열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열하는지 보죠.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어쨌든 1을 오면 안 된다 했으니까 올 수 있는 건 2, 3, 4 세 개가 있죠. 2가 왔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나머지 숫자는 1, 3, 4예요. 1이 왔다고 합시다. 그럼 남은 숫자는 이제 3, 4죠. 그쵸? 2개 남았어요. 근데 여기 3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4가 와야 되고 자동으로 3이 채워집니다. 두 번째 1이 옴으로써 여기는 4, 3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3이 오면 어떻게 되냐? 남은 숫자가 1, 4밖에 없고 여기에 1이 오면 여기에 4가 와야 되는데 4가 오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올 수 있는 게 4와 1 이렇게 자동 배열돼요. 퍼즐 맞추게 하는 거죠. 스토크 해본 적 있어요? 그 스토크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2니까 2 오지 말라는 거죠. 3이니까 3 오지 말고 4니까 4 오지 말라는 거죠. 남은 숫자 4가 온다면 1, 3이 남았는데 3은 여기에 오면 안 되죠. 그래서 1밖에 올 수 없고요. 3이 오게 됩니다. 3이 온다면 올 수 있는 숫자가 1, 2, 4가 있지만 실제로 2는 오지 못해요. 올 수 있는 숫자는 1과 4뿐이고요. 1이 왔다면 남은 숫자 2, 4 중에 4와 2가 와야 되고 4가 왔을 때 좀 달라요. 4가 오면 남은 숫자가 1, 2인데 1, 2가 와도 좋고요. 2, 1이 와도 좋습니다. 다 괜찮죠? 자, 4가 왔어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 1, 2, 3 중에 2는 안 되죠. 1이 오거나 3이 와야 되는데 1이 오면 남은 숫자 2, 3 중에 2, 3이 바로 결정되면 남은 숫자 1, 2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해서 총 9개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게 직접 세는 거잖아. 주사위 굴리면 경우의 수 몇 개야? 6개죠. 직접 세는 건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외워도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이 있는 나열을 교란순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교란순열이라는 애는 이런 표현이요. AI는 I가 아니다. 이런 교란순열은 이미 개수에 따라 경우의 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2개짜리는 경우의 숫자가 1개고요. 3개짜리는 경우의 숫자가 2개고요. 4개짜리는 경우의 숫자가 지금처럼 9개며 5개짜리는 경우의 숫자가 44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외워도 괜찮습니다. 나 그리고 그거 이야기했는데 1월 1일에 학원 오죠? 알고 있죠? 아침에 수업을 할까 하는데 못 오는 사람, 아침에 시간 안 되는 사람 친구들? 1월 1일 아침에 시간 안 되는 사람 다 되니? 아침 10시에 오세요. 맞죠? 수요일 아침 10시에 하겠습니다. 1월 1일 아침 10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왜? 마흔 4개입니다. 네, 뭐 숙제만 잘 해오세요. 영상 보고. 숙제 안 해오면 남겠습니다. 그것만 하죠. 자, 이어서 우리 순열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좀 더 설명하다가 끝낼게요. 근데 54분이냐. 나 진짜. 할 수 있는 만큼 해봅시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2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했더니 211에 np는 n 곱하기 n-1이고요. 이게 210이다. 어차피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적당히 대입하면 됩니다. 15면 정확하게 맞죠? 15 곱하기 14하면 210 되잖아. 그래서 답은 215예요. 뭐 굳이 2차 방정식 풀 필요 없고요. 그냥 적당히 대입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어떤 숫자를 대입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을 쌓아가세요. 뭘 대입해야지 적당히 저수가 될까? 그거 모르는 건 경험이 부족해서요. 곱하기를 많이 안 해본 것 때문이죠. 쌓아가세요. 자, 1109번. 자, 6개를 배열하는데 C와 D 또는 D와 E가 이웃한대요. 우리가 이웃하도록 배열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이웃하도록 배열하는 건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하라고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C와 D를 한 덩어리로 묶는다면 총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하는 것이므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5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이 이웃한댔지 무조건 C, D가 오는 거라고 한 적이 없죠. 얘네들끼리도 배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C, D 자리를 배열하는 거 2가지를 곱합니다. 240까지가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D, E가 이웃한다 라고 하는 경우도 볼 수 있겠죠. D, E가 이웃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5팩토리얼 곱하기 2가 돼서 240이 됩니다. D와 E를 이웃한다. 자, 근데 아까 또는 이라는 멘트가 있으면 둘을 어떻게 한다? 더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더불어 무슨 이야기까지 했어요? 또는 있을 때 뭐까지 하라? 겹치는 걸 빼라고 했죠. 겹치는 건 뭐냐면 C와 D, D와 E가 이웃하는 경우가 겹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셋이 겹치는 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으므로 한 번은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중복이잖아. 중복은 빼줘야 되죠. 자, 그럼 CDE가 이웃이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배열하는 것이 되며 네 개를 배열하는 것이 되고 근데 이걸 한 덩어리로 봤지만 이 덩어리가 어떻게 해요? 얘네들도 서로 자리를 배열할 수 있잖아? 그럼 배열하는 게 몇 가지예요? 그 숫자는 나오면 안 돼요. 알았죠? 두 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상이 되는 이유인데 그러니까 지금 중복이라는 건 C와 D가 이웃하면서 D와 E가 이웃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셋이 배열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을 생각한다면 그건 좀 어중간하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CDE와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EDC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CED는 여기에만 속하는 거지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C와 D가 이웃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건데 C와 D가 이웃하면서 D와 E가 이웃하려면 D는 무조건 가운데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둘 다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없습니다. 즉 CDE를 배열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CDE와 EDC. 그러므로 48개가 되고 둘을 더하고 얘를 빼준 값 432가 추구하는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1113번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까지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 할 내용은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문제에서 1, 2, 3, 4, 5, 6, 7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2와 3은 이웃하고 4, 5, 6은 이웃하지 않는데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나열하냐? 이웃하는 걸 빼냐? 그런 생각하지 않기로 합시다. 알았죠?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은 사이에 끼워 넣기 하는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1, 2, 3, 7이라는 애를 배열합니다. 그럼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사실상 3개짜리니까 3팩토리얼이 되며 그 와중에 2와 3을 배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2팩토리얼까지 하죠. 12가지가 돼. 4, 5, 6이라는 애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4, 5, 6은 여기 사이사이에 집어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고 차례대로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4가 고를 수 있는 자리는 4개 5가 고를 수 있는 자리는 3개 6이 고를 수 있는 자리는 2개가 되면 1, 2, 3, 7이 배열할 수 있는 게 12가지 4, 5, 6이 배열할 수 있는 가지는 24가지 그래서 둘을 곱하면 288가지가 돼요. 그래서 1, 2, 3, 7을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4, 5, 6을 각각 배열하는 거라서 네 자리에 빈 공간이 있고 거기에 끼워 들어가는 거라서 끼워 넣기 하는 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잘 가요.